월요일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 일곱 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8시 반에 나눠지면 계속 줄 서고. 8분 만에 주먹밥 180개가 동났습니다. 주먹밥 먹으러 얻어먹으러 왔는데 끝나버렸네. 아니 안 떨어지는데 왜 떨어졌어 지금. 에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오전 10시 반.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벌써 줄을 섰습니다. 그 아침에 차차 타고 오는 거 먼저 멀면 차차 타고 오고 같이 하면 늦게 오고. 지금 번역경으로 왔어요. 혼자 사다 보기에는 외로워갖고 그래 같이 지내기는 좋네요. 노인들에게 한 끼 식사는 어떤 의미일까? 식사의 중요성은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만큼이나 노년기는 엄청 큰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삶과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든 살 최병현 할아버지. 30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 백종원이는 뭐 4천억 대박이 나버렸는데 참. 매일 아침 신문은 꼬박꼬박 챙겨 읽지만 아침밥을 안 먹은 지는 오래입니다. 지금 이제 수십 년 안 먹으니까 이제는 뭐 배고플 일도 없고 아침을 안 먹어서. 집에 먹을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요거 만두. 언제 받으신 거예요? 요것도 지금 2달 될 거예요. 그리고 김치. 요건 뭐 부침개네. 유통기한이 지난 간편식품들도 보입니다. 실온에다가 보관을 하는 그 포장이. 홈쇼핑에서 샀는데 도가지탕 먹으려고. 한 달 지났어요. 2시간 컴퓨터 교육받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20분을) 걸어서 도착한 노인복지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잡채나 좀 더 줘. 점심은 천상부 날마다 복지관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그 도움을 받는다고 봐야죠. 나오기는 좀 잘 나온다고 봐야 돼. 생선도 나오고. 10분도 안 돼 식판을 싹 비웠습니다. 동네에 있는 큰 전통시장. 종종 찾는 곳이지만 장을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를 먹고 하니까는 더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말이. 젊어서는 그냥 그
명태전을 전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니까 명절 때 내가 꼭 그 명태 저거를 사거든. 그 사가지고 부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내버려. 그렇게 되더라고. 오늘처럼 점심밥을 든든히 먹었다 싶은 날엔 저녁 식사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우선 그냥 하려면 귀찮아 버리니까 에이씨야 제껴버린다. 왜 이렇게 제끼면 사람이 골치 않냐 하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말이야. 최할아버지의 일주일치 식사. 하루에 한 끼만 먹은 날이 사흘. 두 끼를 먹은 날에도 한 끼는 라면, 만두 같은 간편식품으로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은 식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큰 에너지나 시간과 비용을 들이시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일수록 식사가 어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거든요. 조금만 이제 식사를 부실하게 해도 이제 건강 상태가 더 확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 영향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부실한 식사는 오랜 사회적 관심사였습니다. 1980년대 자선단체가 시작한 노인 무료급식. 천주교 신자로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그 보람을 느끼네요. 1999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2005년부터는 자치단체 주도로 노인 식사 지원 정책이 시행돼 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 대표적인 게 경로식당으로 불리는 복지관 단체 급식입니다. 하루에 한 400에서 450명 정도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수급 대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일반 그 회원 어르신들은 4,000원씩 내고 식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이 좋고 가격이 좀 저렴한 데는 사실 없어요. 나가면은. 저녁도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은 저소득층 노인은 15만 7천여 명. 모두 1,7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지만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로식당 형태로 주기에는 지자체 예산이 감당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거 한계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전달 체계를 위한 대대적인 뭔가 개편이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식사 지원 노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는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혼자 식사를 하시는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요구가 좀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좀 많은 돈을 내고 배달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로당 부엌에서 조리사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올해로 8년째 일주일에 5일을 함께 모여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제 11시 한 5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하루에 한 30분 가까이 오셔요. 예. 이렇게 따신 밥 먹고 따신 국 먹고 집에서 끓인 맛없는데 여기서 먹으면 맛있어요. 많이 하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영양가를 따져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가서 그냥 좀 부탁도 드리고 많이 그래요. 찬조 들어오는 것도 있고 노인분들이 자기네들 농사 지은 거 조금씩 가져오는 분도 있고. 매달 지원되는 건 20kg짜리 쌀 한 포와 운영비 54만 원. 주 5일 30명 안팎의 식사를 챙기기엔 늘 부족합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돈하고 우리가 5천 원 낸 돈 가지고는 잘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도 감사해야지. 어떻게 마늘 없이 여기 와서 얻어먹으니까 그나마도 고마운 거지. 빠듯한 사정 탓에 전국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는 평균 주 3.5일. 정부는 경로당 6만 9천 곳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런 부식비의 규모가 지역별로도 사실 큰 차이가 나고 국가가 좀 주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의 한 반찬 공장. 반찬통을 차곡차곡 보온 가방에 담고 가방을 차량에 싣습니다. 몇 곳 가야 돼요? 차마다 틀려요. 이건 여기 12개. 근처에 있는 복지센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75살 박연자 할머니. 얼른 도망가. 이 시간이 되면은 여기 오는 게 잔치집 간 것 같아. 열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이 식당의 손님은 75세 이상 주민들입니다. 자체 반찬 공장을 지어 식품 단가를 절반으로 낮추고 구민들에게 후원금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지만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이 많더라도 혼자 있다 보면은 또 영양 섭취를 고루고루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더 1인 가구에 처음에는 또 집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44개 기관에 1,500명까지 지금 식사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득 기준을 보지는 않거든요. 건강, 수명 연장의 차원에서 보면 조리 능력이라든지 식생활 관리를 얼마나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양 상태가 지금의 건강을 얼마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 그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혼자 살며 밥을 챙겨 먹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6가지에서 뭐 9가지, 7가지 그렇게 고루고루 갖다 먹는 거예요, 그냥.
혈압이 항상 떨어지는데 여기서 계속 고정적으로 먹으니까 정상으로 다 온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차차차차 막 돌아오고 힘도 나고 이 병을 못 따고 물을 못 먹고 이랬는데 병도 따고 그래요. 이게 먹는 것이 최고더라고. 새벽 5시 반. 도시락통에 반찬을 나눠 담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도시락입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거의 돌려가면서 다 나가요. 항상 안 빠지고. 5가지 반찬에 따뜻한 밥과 국까지. 자치단체 예산으로 주 5일 점심 저녁 2끼를 혼자 사는 노인 100명에게 배달합니다. 오늘 22집 가는데 3시간 반 걸려요. 이제 첫 집 왔네요. 이 어르신은 많이 소화를 못 시키고 씹으시는 것도 불편하세요. 어르신 도시락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주무셨어? 응, 잘 잤어. 아이고 오늘은 얼굴이 좀 붉으셨네? 응? 괜찮아? 혈압도 괜찮고? 예. 81살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 뇌경색과 고혈압이 있는 할머니는 2년째 꾸준히 맞춤형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좋아졌다 그래요. 많이 좋아졌다고. 그 갖다 주시니까 고맙고 잘 먹고 있습니다. 도시락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끼니 해결을 넘어 이제는 노인의 건강을 챙기는 식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건강하세요. 혼자 밥해 먹고 이제 혼자 집안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요양원 입소하겠다라는 그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사실 불필요한 어떤 의료비, 요양비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사에 얼마든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거죠. 서울의 한 무료급식소. 노인들에게 점심밥을 대접한 지 올해로 32년이 됐습니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기 때문에 365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배식을 하지만 그 이전에 한 3시간 이상을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적어도 3찬 정도는 이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15명 안팎의 봉사자가 준비하는 점심상. 매일 300명 가까운 노인이 이곳을 찾습니다. 노인들은 혼자 사니까 집에서 이제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점심 한 끼 먹고 가고 그래. 노인들한테는 아주 잘해주더만 고맙지. 노인 인구는 올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어린이집 급식 파동일 때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보호자들이.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게 보호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노인에게 제공하는 한 끼 식사. 그 안에 담긴 의미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는 말만 했지만 그게 현실은 아니었잖아요. 미래의 어떤 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됐고 지금이라도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굶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승훈 씨의 노모가 6년 넘게 살았던 곳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노년을 위해서 되게 힘들게 마련하신 게 저쪽에 아파트예요. 어머니가 90살이 된 지난해 바로 건너편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노년에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아주 그냥 뭐 저기 편안하게 좀 쉬실 곳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옮겼는데 이제 장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모든 건 보험왕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장모 씨를 만난 뒤 벌어졌습니다. 명함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보험왕이라는 게.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어머니의 아파트까지 팔아 10억 원을 맡긴 이 씨. 이제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어머니랑 한 10분, 20분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면 뭐 계속 울컥하고 어머니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막 이승훈 씨가 보험 설계사 장모 씨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장 씨는 자신을 1000명 넘는 고객을 보유한 DB보험의 보험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게 자기가 DB손해보험에서 27년 근속했다. 뭐 한 20, 30평 되는 공간을 그 DBRT 보험왕 장가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DB손해보험에서 이만큼 지원과 그다음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줄 만한 신뢰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믿었고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던 몇 달 뒤 장 씨는 처음으로 좋은 보험 계약건이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DB손해보험의 법인 계약자나 아니면 큰 계약자들이 있다. 그 계약자들이 1년 또는 2년의 만기가 도래한다. 근데 그 만기되는 시점 이전에 그 계약건을 연장을 성사시켜야 한다. 자신이 돈을 넣어 큰 공장의 화재 보험 등을 갱신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씨가 3천만 원을 넣어주면 자신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또는 보험금을 자기가 먼저 선납함으로 해서 그 계약을 선점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또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수수료가 더 나온다. 재작년 9월 처음 이 씨가 보낸 3천만 원은 하루 뒤 30만 원의 수수료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20일 뒤 장 씨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보험을 갱신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5천만 원을 보내주면 50만 원의 수수료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계좌가 아니라 장 씨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점이 의심스러웠지만 장 씨는 그때마다 더 큰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넌 개인한테 보내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면 선납이라고 하면은 계약자가 DB손해보험 계좌에다 직접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납을 해야 된다. 자기 이름으로. 그래야 자기 코드로 실적이 잡히고. 그렇게 투자금은 조금씩 늘어 10억 원이 장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원금과 수수료가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되니까 저로서는 이제 너무 위기감을 느꼈고 불안해서 단장한테 이제 사실 확인을 물어봤죠. 장 씨 소속 회사를 찾아가 사업단장에게 연락을 한 이 씨. 돌아온 대답은 그런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장은 이거는 자기네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그다음에 회사하고도 무관하다라고 그냥 이런 지하에 계속 이제 거부만 부인만 하고 있어서 그거를 걔가 이제 되물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무관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김민선 씨도 보험왕 장 씨의 오랜 고객이었습니다. 장 씨를 통해 가족들의 암보험 등 17건의 보험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얼굴도 알고 가족도 알고 DB라는 회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무실에 막 우수 대리점 상 받은 거 있고 막 판매왕 뭐 이거 막 현관부터 막 사진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는 진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간 거죠. 장 씨는 김 씨에게도 보험 갱신을 위한 선납에 돈을 넣으면 꾸준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년 전 처음 1,000만 원을 건넨 김 씨에게 약속된 날짜에 원금에 더해 30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돈이 약속한 날짜에 돈이 왔어요. 잔날짜에 돈만 맞춰주면 이 돈이 다시 올 거고 저도 다시 올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 금액은 점점 커져 한 번에 5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장 씨에게 맡긴 원금 7억 원과 수수료가 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럼요. 계약 들어간 거 좀 보여줘. 달라. 그 영업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업비밀을 이어가지고 보일 수가 없대요. 지난해 7월 결국 장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 장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장 씨의 사기를 알렸습니다. 자는 있다는데 회사는 없다고. 누구 말이 맞냐. 그리고 제가 이제 책임 추궁을 좀 했죠. 회사에다가. 당시 회사가 김 씨에게 보낸 답변서. 회사는 장 씨를 위한 개인 상품은 없다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보험 갱신에 따른 수수료를 주겠다며 장 씨가 속인 피해자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해도 적어도 17명. 대부분 오랫동안 보험 계약을 해왔던 고객들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결국 지난 6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대납에 쓰거나 한 사람의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장 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을까? (10년) 넘게 장 씨와 보험 계약을 맺었던 권혁준 씨. 권 씨 사무실엔 사업을 정리하며 미처 처분하지 못한 집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무실 월세라든가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 보증금이라도 빼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지금도 폐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장 씨를 누구보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59살인데 이제 노후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거고 이 사람이 몇 달 동안은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자기 집도 보여줬죠. 자기 사무실도 보여줬죠. 차 타는 것도 보여줬죠. 하물며 자기 딸 저한테 선을 좀 봐게 해달라고 소개팅도 해달라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권 씨 역시 장 씨가 소개한 보험 갱신 투자에 넘어갔습니다. 처음 돈을 넣은 건 지난해 6월. 2천만 원을 달라고 한 장 씨는 보름 뒤 150만 원의 수수료를 더해 돌려줬습니다. 장 씨는 더 많은 수수료를 줄 테니 큰 금액을 투자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DB 측에 좀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해보셨던 이유가? 안 해보려고 했던 거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권 씨는 지난해 11월 장 씨가 일하던 사무실을 방문해 보험회사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장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회사 측에 알린 뒤였습니다.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을 때도 거기에 있는 설계사들도 이렇게 보면 장을 아주 영웅처럼 이렇게 했었죠. 인사를. 왜냐면 보호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권 씨는 이후 한 달 동안 지인들의 돈까지 빌려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장 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원금과 약속했던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장 씨가 일했던 사업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DB보험은 이번 사건이 회사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이 자꾸 얘기했던데 회사 상품 계약서에 있는 얘기는 당연히 회사가 기록 수제로 결제시켰고 회사는 상품 공상품 자체가 없어. 소속으로 활동하셨던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여름부터 DB는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의 사기 사건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낸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고 보험 대납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고객 불만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장 씨의 수상 이력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한 달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고객들에게 보험을 사칭한 상품에 유의하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 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건 2주뿐이었고 정지가 끝나자마자
권 씨의 신규 보험 계약은 진행됐습니다. 고소도 했고 동부화재에다가 민원도 넣고 내용 증명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멈춰주지 않은 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 만약에 멈춰줬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이라도 좀 빼놨으면 저희가 이렇게 믿지는 않고 신뢰를 하지 않았었죠. 그 무렵 장 씨는 성과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 씨가 구속된 뒤 장 씨 이름으로 된 보험 안내가 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회사 측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안 받는 거죠. 회사에서는 형식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교육을 받게 해요. 뭐 너 사기치지 마, 뭐 이런 교육을 받게 하면서 아, 우리 이렇게 관리를 했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집인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책임은 없어. 저 사람이 사기를 쳤지만 나의 책임은 없어. 라는 그런 어떤 면죄부를 하나 들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나에 넘어야 될 산이고 뭐 가장 큰 산은 당연히 돈을 그 모집인 개인 계좌로 넣은 이유가 좀 설득력이 있었냐 하는 부분이에요. 장 씨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을 만나도 저희가 가서 보면 이제는 배째라식입니다. 배째라식. 나는 5년만 살고 나오면 돼.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돼. 지금 수많은 사람들 피해액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5년만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최근 4년간 보험 사기에 연루돼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은 보험 설계사 수는 3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엔 장 씨처럼 소위 보험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영업 중심적이다. 보험왕들은 사실은 영업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는 칭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관심과 그리고 과도한 또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생기고 소비자들이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마치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모든 책임을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서 지난해 보험회사의 수임료는 237조 원. 대부분의 계약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맺어집니다. 이들이 얻는 수익만큼 보험회사 역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묻고 있습니다.